공복 다이어트로 폭식 끊고 영원으로 인생 바꾼 50대 루틴 전부 공개합니다. 저와 건강을 위한 하이파이브 3번을 하시고 남녀 아나운서 4명을 만나보세요. 예전엔 먹고 나면 후회했어요.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막상 시작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했고, 식단은 어렵고 운동은 지치고 나이 들수록 몸도 마음도 더 무거워졌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공복 다이어트였어요. 이건 돈도 안 들고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그냥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나를 다잡을 수 있었고 건강도 되찾았고 삶 자체가 가벼워졌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한 공복 다이어트 루틴과 폭식 끊는 방법, 멘탈 유지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공복 다이어트를 선택한 이유. 식욕이 너무 강해졌어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무언가를 먹게 됐고 특히 밤마다 끊임없이 먹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중독처럼 느껴졌고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복 다이어트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지만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살이 빠질까 싶었지만 해보니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몸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식습관 자체가 리셋됐어요. 공복 루틴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저는 일단 식사 시간 자체를 간단하게 줄였어요.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고 따로 식단을 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먹고 그 외에는 물이나 차만 마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이에요. 같은 패턴을 반복하니까 몸이 적응했고 배고픔도 점점 줄었고 스트레스도 사라졌어요. 아침은 자연스럽게 거르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번만 제대로 먹었어요. 배고플 땐 따뜻한 물이나 무카페인 차를 마셨고 이게 생각보다 포만감을 주더라고요. 처음엔 습관이 안 돼서 자꾸 뭔가를 찾게 되는데 일정하게 반복하니까 뇌가 적응하더라고요. 공복 중 배고픔을 없애는 방법. 배고픔은 생각보다 감정이에요. 물리적인 허기가 아니라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꾸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죠. 그래서 저는 공복 시간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몰입할 무언가를 찾았어요. 처음엔 집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엔 산책을 나갔고 나중엔 아예 취미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음식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특히 손을 움직이는 게 좋아요. 글을 쓰거나 정리를 하거나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반복적인 활동이 진짜 도움이 됐어요. 배고픔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요. 10분만 참으면 신기하게도 사라지더라고요. 한 끼 식사 구성법. 하루에 딱 한 끼만 제대로 먹는다면 그 한 끼는 정말 중요해요.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먹으면 공복 다이어트가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 중심 식단으로 구성했어요. 고기나 생선, 두부나 달걀 같은 재료에 채소를 곁들였고 가능한 한가공 식품은 줄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거예요. 최대한 오래 씹고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먹었더니 조금만 먹어도 만족감이 컸어요. 포만감이 오기 전에 그만 먹는 연습도 했고 배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처음엔 아쉬웠지만 그 아쉬움이 다음날 공복 시간을 더 쉽게 만들었어요. 폭식을 막는 저녁 루틴. 폭식은 감정 폭발이에요. 어떤 일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는 순간 음식으로 풀게 되는데 그걸 끊으려면 하루의 마무리가 정말 중요했어요. 저는 저녁을 먹고 나면 휴대폰을 멀리하고 불을 어둡게 하고 몸을 누이면서 뇌를 쉬게 했어요. 자극적인 영상도 끊었고 소리도 최소화했어요.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더니 입이 심심한 느낌도 줄었어요. 폭식은 밤에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 루틴을 단순하게 만들면 확실히 줄어요. 멘탈 유지법과 나를 다루는 연습. 공복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멘탈이었어요.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감각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바뀌었고 그게 제일 큰 차이였어요. 예전엔 항상 실패하고 후회했지만 이번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어요. 매일 다이어리 한 줄씩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됐고 작은 성취라도 적어놓으면 다음 날이 기다려졌어요. 의지보단 루틴이 답이에요.
결심은 무너지기 쉽지만 루틴은 습관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공복이 나를 회복시킨다. 공복은 단순히 안 먹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따라 가벼워지고 예민했던 감정도 덜했고 부정적인 생각도 줄었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하루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내 몸을 쉬게 하고 내 마음도 다잡았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건 절대 고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요하고 따뜻한 힐링이었어요. 마무리 요약. 공복 다이어트는 돈도 시간도 많이 안 들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는 시간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 나한테 집중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나를 보게 돼요. 더 이상 음식에 휘둘리지 않고 폭식에 끌려가지 않고 나를 제대로 다루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몸무게 숫자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줘요. 저는 이 방법이 너무 고마워서 꼭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루틴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같이 공복 루틴 실천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첫걸음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복 다이어트 실패 없이 100일 유지한 전략 전부 공개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공복 다이어트로 폭식 끊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유지였어요. 며칠 해보고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100일 넘게 꾸준히 스트레스 없이 지속하려면 분명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 영상에선 제가 실제로 실천했던 공복 다이어트 장기 지속 루틴과 멘탈 테크닉 그리고 요요 없이 계속 이어가는 법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공복 다이어트 지루하지 않게 유지하는 기술. 공복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지루함이에요.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 좋았는데 어느 순간 또 똑같이 먹고 또 공복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을 넘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하루 루틴 안에서도 작은 변화를 계속 줬어요. 먹는 재료는 그대로지만 조리법을 살짝 바꾸거나 플레이팅을 다르게 했고 차도 매일 다른 걸 마셨고 외출 루틴도 가끔은 새로운 길로 바꿨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공복의 권태감을 잡아줬고 유지가 훨씬 쉬워졌어요. 새로움이 들어가야 뇌가 지루하지 않아요. 의지를 소비하지 않는 자동화된 시스템 만들기.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질 때는 선택을 반복할 때예요. 먹을까 말까 오늘은 쉴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면 거의 무너져요. 그래서 선택 자체를 줄였어요. 그냥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루 일정표에 루틴을 고정하고 알람도 설정해놨고 음식 준비도 루틴화했어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유혹이 들어올 틈도 없어요.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고 바로 양치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면 간식 생각이 사라져요. 이런 자동화된 흐름을 만들면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흘러가듯 지속돼요. 유혹을 차단하는 환경 설계법. 다이어트 실패의 대부분은 결심이 아니라 환경이에요. 집에 간식 있으면 결국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부터 다시 정리했어요. 가공식품, 자극적인 간식, 즉석식품 다 치웠어요. 간식 대신 차나 견과류, 삶은 달걀처럼 먹어도 괜찮은 선택지만 눈에 보이게 했어요. 핸드폰도 정리했어요. 야식 광고 배달앱 다 삭제했고 밤에 유튜브 볼 땐 음식 콘텐츠 피했고 추천 영상 알고리즘도 바꿨어요. 환경을 바꾸면 결심할 일이 줄어요. 그게 지속의 핵심이에요.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는다. 회복 루틴이 핵심. 공복 다이어트는 어느 순간 효과가 둔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해요. 저는 루틴이 무너졌을 때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라 리셋 타이밍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실수해도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리셋을 위한 비상 루틴을 따로 만들어뒀어요. 그날은 아주 가볍게 먹고 걷기만 하고 최대한 자극을 줄이고 몸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게 시간을 줬어요.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가게 만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회복할 수 있다는 시스템, 그게 핵심이에요. 감정이 흔들릴 때 나를 다독이는 기술. 공복 중에 제일 힘든 순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사람 일은 항상 뜻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울컥하거나 마음이 허해지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땐 절대 참고 버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건 진짜 음식일까 아니면 위로일까? 이 질문 하나로 폭식을 피한 적이 정말 많아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허할 땐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반려동물과의 시간, 친구와의 통화 같은 걸로 채웠어요. 감정을 돌보는 게 진짜 다이어트예요. 요요 없이 계속 가는 생활형 공복 루틴. 이제는 공복이 더 이상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냥 제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자연스럽게 나뉘고 몸이 가볍게 유지돼요. 한때 무조건 뺄 생각만 했던 다이어트가 이젠 내 건강을 돌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요요 없이 이어가고 있어요. 이 생활형 공복 루틴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점점 다듬어가는 거예요. 절대 남 따라 하지 말고 내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해요. 공복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나를 제대로 돌보기 시작했다는 감각이었어요. 이전에는 늘 급했고 조급했고 나를 미루기 바빴는데 이제는 나한테 시간을 주고 나한테 말을 걸고 나한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게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어요. 음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소음을 줄이는 경험이었어요. 마음이 조용해지고 몸이 따라 가벼워졌고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공복이 고통이 아니라 치유가 된다는 걸 이제는 정말 알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복 다이어트를 실패 없이 장기 지속하는 전략, 지루함을 극복하는 법, 유혹을 차단하는 환경 설계, 요요 없는 회복 루틴까지 전부 나눴어요. 무조건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고 이 루틴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이어트는 몸무게가 아니라 삶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혹시 공복 다이어트 하면서도 운동 안 해도 될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운동 없이 가능할까 싶었는데요. 나중엔 걷기만으로도 살이 빠지고 체형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다음 영상에선 제가 공복 다이어트와 함께 병행한 초간단 비운동 루틴과 체형 교정 루틴까지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함께 다뤄볼게요. 우리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운동 하나 없이 뱃살 빠졌어요. 50대 체형 바꾼 공복 루틴 전부 보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복 다이어트를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고 요요 없이 생활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공복 다이어트만으로도 살이 빠지긴 하는데 운동 안 해도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네, 괜찮아요. 저도 처음부터 헬스장 다닌 것도 아니고 PT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가 확 들어갔고 몸의 라인이 달라졌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했던 운동 없이 체형 바꾸는 비움 루틴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운동 싫은 사람을 위한 첫걸음 걷기. 운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땀 흘리는 게 싫었던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건 걷기였어요.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걷기만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걷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였어요. 걷는 동안 핸드폰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그냥 생각을 비우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몸의 긴장을 풀고 식욕을 조절하는데 정말 효과 있었어요. 심박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공복 상태에서 지방이 잘 타요. 저는 이걸 매일 실천했더니 배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리 없는 체형 교정 루틴. 체중은 줄어드는데 거울 보면 체형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던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뱃살은 빠졌는데 어깨가 구부정하고 골반은 기울고 딱 봐도 건강한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체형 루틴을 만들었어요. 이건 요가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그냥 늘어난 근육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제가 실천한 루틴 예시. 벽에 붙어 서서 등과 엉덩이를 밀착시키는 자세 유지. 발끝을 모은 채 숨을 내쉬면서 복부 조이기. 앉은 자세에서 허리 펴고 양팔 머리 위로 스트레칭. 골반 앞쪽 늘리는 누운 자세 스트레칭. 일어서서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가슴 열기. 이것만 꾸준히 해도 자세가 바뀌고 몸 라인이 예뻐져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하면 더 개운하고 효과가 배가 돼요. 밥 먹고 움직이는 시간의 마법. 공복 다이어트의 핵심은 말 그대로 비움이에요. 비운 상태에서 내 몸을 쓰면 몸이 진짜로 안에 있는 걸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중 안 먹고 움직이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헬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짐을 들거나 가벼운 움직임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소모량을 높이고 대사를 깨워줘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내 몸과 대화를 하게 돼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배가 고픈지 무거운지 그걸 계속 인식하면서 몸과 마음이 연결되면 폭식 충동도 줄고 감정 기복도 줄어요. 그게 진짜 운동 없이 바뀌는 몸이에요. 하루를 가볍게 마무리하는 저녁 루틴. 공복 다이어트를 망치는 가장 큰 변수는 저녁 폭식이에요. 이걸 막으려면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마무리 루틴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식사 후 딱 1시간 후에 누워서 하는 림프 스트레칭을 했어요. 허벅지부터 배, 옆구리, 등까지 쓸어내리고 긴장을 푸는 동작을 하니까 먹고 나서도 몸이 개운하고 더는 뭘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루틴은 그냥 마무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를 잘 돌봤다는 기분을 줘요. 이런 감각이 있어야 다이어트가 끝이 아니라 다음날도 계속 이어져요. 운동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신뢰하는 감각. 공복 다이어트 하면서 알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은 내 몸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거였어요. 내가 허기질 땐 진짜 필요한 영양을 보내달라고 신호를 주고 움직이고 싶을 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끌어올려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감각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시간 맞춰 억지로 먹고 피곤해도 운동했고 그게 오히려 몸을 망가뜨렸던 거예요. 지금은 내 몸이 말하는 신호를 듣는 게 최우선이에요. 움직이고 싶을 땐 걷고 쉬고 싶을 땐 쉬고 그 단순한 선택이 오히려 꾸준한 변화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이었고 평소 같으면 우울하고 처지는 날인데 그날은 우산 들고 그냥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공복 상태였고 비 소리만 들렸고 그때 처음으로 이게 진짜 나랑 연결된 시간이다란 감각이 왔어요. 그게 살을 빼는 기쁨보다 더 큰 치유였어요. 공복은 몸을 비우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핵심은 공복 상태에서 몸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걷기, 스트레칭, 정리, 루틴 하나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고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체형을 바꿔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짧아요. 포인트는 반복과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변화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선 공복 다이어트로 살은 빠졌지만 탄력 떨어지는 몸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렸는지, 늘어진 뱃살, 처진 팔뚝, 힘 빠진 등 라인까지 정리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없이도 탄력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도 꼭 들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50대 몸매 다시 끌어올렸어요. 탄력 잃은 몸 살리는 루틴 전부 보여드립니다. 살은 빠졌어요. 옷도 잘 맞고 몸무게도 줄었고 주변에서 말라졌다고 해줘요. 근데 거울을 보면 뭔가 아쉬운 거예요. 팔은 처지고 뱃살은 늘어졌고 얼굴선도 탁해지고 체중은 줄었는데 탄력은 잃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복구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했던 탄력 되찾는 루틴, 그리고 다이어트 이후에 꼭 필요한 바디리프팅 습관을 전부 나눌게요. 체중보다 탄력이 중요한 이유. 사람은 빠진 체중보다 남은 인상이 중요해요. 살이 빠지면 옷은 잘 맞지만 얼굴은 퀭해지고 팔이 축 처지고 뱃살이 아래로 흐르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올리는 루틴을 추가했어요. 몸은 줄이는 게 끝이 아니고 탄성을 회복시키는 게 진짜 마지막 완성이에요. 무게 없이도 탄력 살리는 올림 루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무게를 들지 않아도 몸을 올리는 루틴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매일 실천한 루틴은 이거예요. 탄력 루틴 예시. 팔 양손을 쭉 들어 올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기 100회. 폭부배를 안쪽으로 당긴 채 10초 유지 10세트. 엉덩이 다리를 뒤로 차듯 들어 올리기 좌우 20회. 등 벽에 등을 붙이고 팔꿈치를 위로 끌어올리는 리버스 스트레칭. 얼굴 손으로 광대와 턱 라인을 천천히 쓸어 올리는 페이스 요가. 이건 10분만 해도 몸이 뜨거워지고 하고 나면 자세도 바뀌고 라인이 올라가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빠지면 금방 다시 내려와요. 하지만 2주만 유지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돼요. 탄력을 되살리는 건 근육이 아니라 순환. 사람들은 탄력을 말할 때 무조건 근육 운동부터 생각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순환이에요. 내려앉는 살은 대부분 림프 정체나 부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순환 중심 루틴을 했어요. 핵심은 쓸어올리기예요. 다리부터 허리까지, 복부부터 쇄골까지, 턱부터 광대까지 천천히 쓸어올리는 동작만으로도 라인이 훨씬 살아나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하면 순환 효과가 더 커요. 물만 충분히 마시고 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라인이 바뀌어요. 피부 탄력을 위한 바디 루틴. 다이어트 하면 피부가 먼저 축 처지잖아요. 저도 뱃살 아래쪽, 팔 뒤쪽, 목선이 너무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서 매일 샤워 후에 피부 탄력 루틴을 했어요. 바디 탄력 루틴. 로션이나 오일을 손에 바르고 위로 쓸어올리듯 마사지. 복부는 원형으로 돌리며 림프 자극. 팔 안쪽은 손바닥으로 밀어주듯 당기기. 목은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정리. 하루에 5분도 안 걸리고 그냥 바디케어 하듯 하니까 부담도 없었고,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줬어요. 자세만 바꿔도 탄력이 달라진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은 몸인데 자세에 따라 탄력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말려 있으면 아무리 살이 빠져도 축 처진 인상이 나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고 턱을 조금만 올리면 진짜 살아있는 몸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자세 체크를 했어요. 핸드폰 볼 때, 설거지할 때, 길 걸을 때 계속 자세를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바른 라인으로 몸이 기억돼요. 이건 무게도 필요 없고 시간도 안 들어요. 의식만 바꾸면 몸도 바뀌어요. 탄력을 되찾는 건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는 아니에요. 무너진 자존감을 올리는 과정이었고, 몸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한때 나는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나이 들어선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나는 바뀔 수 있고, 조금씩 천천히 매일 내가 나를 챙기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저는 제 몸을 통해 확인했어요. 살이 빠진 이후에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인상이에요. 라인, 자세, 분위기, 그 모든 게 탄력에서 나와요. 운동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하루 10분 루틴, 순환 중심 관리, 자세 하나로도 몸은 달라지고, 이 변화는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어요. 다이어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공복 다이어트 중에 가장 궁합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식사 한 끼로 포만감도 잡고 몸도 가볍게 만드는 식단 구성법을 알려드릴 겸, 공복에 이건 꼭 드세요, 이건 절대 피하세요 같은 실전 꿀팁만 담아서 준비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 몸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빠지는 루틴 함께 만들어봐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